그 일당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글쎄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바로 명이야. 나중에 보험회사에 이 사진 보라 이렇게 했다 하는 거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문제가 또 드러나거든. 바로 마약이야. 마약을 했다고? 에서? 안녕. 만나서 반가워. 잘 지냈지? 나도 잘 지냈지. 오는데 너무 덥지 않았어? 그러게 너무 덥더라. 그래도 이 더운 날씨에 꼭 소개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불렀어. 그럼 시작해볼까? 2023년 9월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일까? 요즘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금융 관련 범죄가 많은데 그런 범죄 수사를 의뢰한 게 아닐까? 바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 사기에 대한 내용을 수사로 의뢰했어. 이후에 2024년 5월 서울경찰청은 보험 사기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그 일당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글쎄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바로 174명이야. 심지어 이 대규모 보험 사기 조직에는 병원 관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 이 보험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각자 사기에 가담한 방법을 이야기해줄게. 우선 병원 원장과 친동생은 의원을 크게 개원하고 수익을 위해 가짜 환자 및 허위 수술로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여러 브로커들을 통해서 가짜 환자들을 공급받았어. 이 중에 한 브로커팀의 대표 A는 MG 조폭 출신으로 해당 병원에서 이사로 활동하면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설립했어. 그리고 실손보험이 있는 조폭과 일반인들을 가짜 환자로 모집했는데 그 중에는 보험 설계사도 포함돼 있었대. 보험 설계사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다니 정말 치밀하다. 보험 설계사 B씨는 가짜 환자에게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실손보험금 청구를 허위로 대행해 주었어. 심지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 금융감독원에게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관련 매뉴얼까지 제작해서 배포했어. 그리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러한 브로커들과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했지. 그렇게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한 거구나. 허위로 발급된 수술 기록에 사용된 병명은 주로 여성형 유방증이나 다한증이었어. 그리고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의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어. 그뿐만이 아니야. 의심을 피하려고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기도 했어. 수술 흔적으로 가장하려고 상처를 내겠다는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볼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대표님 이거 어디를 째는 거예요? 칼로 막 째고 꼬매고 그러진 않아. 유륜과 겨드랑이에 살짝 자국을 남기는 거지. 나중에 보험회사에 이 사진 보라 이렇게 했다 하는 거지. 그리고 반응을 한번 보고 형한테 얘기를 해줘. 또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와 면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짜 환자들을 상대로 미리 대처법을 만들어서 사전 교육까지 했어.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마치 피보험자의 가족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했대. 대처법까지 만들 정도면 정말 수법이 교묘하네. 실제 수술은 하지 않고 허위 진단이나 간호 기록지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거야. 이게 가능해지려면 가짜 환자들을 누가 또 도와줘야 했을까? 병원 관계자? 그렇지. 가짜 환자가 내원하면 당일 6시간 동안의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병원장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이 각자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였대. 정리하자면 브로커와 병원, 가짜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보험 사기를 공모한 거야. 병원에서까지 가담한 건 좀 심하다. 왜 그런 거야? 병원도 5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거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문제가 또 드러나거든. 바로 마약이야. 마약을 했다고? 병원에서? 아까 허위로 수술을 했다고 했지.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은 프로포폴이나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했어. 그리고 프로포폴 투약을 영업하려는 정황까지 확인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어. 보험 사기에 MZ 조폭부터 보험 설계사까지 연루되었다니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조직형 보험 사기를 척결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MOU를 체결했고 이번 사건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볼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조직형 보험 사기에 가담할 수 있어.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되고 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추세라고 해. 실손보험이 있으면 공짜로 성형수술이나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던가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어.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하고 가담한 환자들까지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만약에 이러한 보험 사기를 당하게 되거나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이용해야 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란 보험사기를 제보하는 코너로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하게 보장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진짜 편리하고 안심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행위, 원인, 그리고 내용에서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해. 보험 종목별로 보험사기 유형은 아주 다양한데 여기 예시를 보고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싶으면 신고할 수 있어. 그럼 보험 사기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할 때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이나 혐의 업체의 상호 정보만 제출을 하게 되면 조사가 어려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면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바로 포상금이 있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한 사항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나 관련 보험사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줘.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1999년 설립 이래로 보험사기 방지를 통해서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어. 그렇지만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의 노력이 같이 필요해. 우선 우리부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해. 보험회사도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발견되는 것 같으면 바로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혐의 정보를 조사하고 혐의점이 포착된 사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은 이렇게 각 주체들로부터 받은 혐의점에 대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검찰 또한 증거 수집, 공소 제기 및 사기죄 적용 청구 등 전반적인 보험 사기 범죄 수사를 진행해.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서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2011년 1월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해서 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합동 대응하고 있어.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많은 주체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 사회의 안전망을 훼손시키는 범죄니까 꼭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오늘 보험 사기에 관해서 얘기해봤는데 어땠어? 보험 사기는 생소한 금융 범죄이고 일반인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놀랐어. 금융범죄는 다양하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을 유의해서 계속 봐줘.